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그 주에 그 추석 연휴 기간 첫날인 월요일 날 조사됐던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요. 어제 발표된 저 뭐죠? 어제 MBS. 네, 어제 MBS. 조사입니다. 예, MBS 2주 만에 하는 거. 네. MBS 조사도 마찬가지고 긍정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조사 기관에서 하는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정 평가도 70%에 육박합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 읽어드려야 되죠. 네. 이거는 전국지표조사 MBS라고 하고요. 9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 기관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인데 여기 자체 조사입니다. 의뢰처가 없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지난주 갤럽은 갤럽이고 네. 이 MBS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25, 네. 긍정 25, 부정 69. 이게 연일 이게 최저치라고 이제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고 난 직후에 27이었습니다.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MBS가? MBS에서. 예. 그런데 이게 25 나온 거죠. 근데 그때보다 못했다. 예.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예. 솔직히 한번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총선 전에,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 그때 38 나오고 39도 나왔어요. 대통령 긍정률이 MBS에서 네, 네, 네. 상당히 높았죠. 예. 그런데 지금 25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뭡니까?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뭘 그러니까요. 아니면 더 예.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그쵸. 오히려 더 나빠진 거는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예. 부정평가 요인에서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라든가 이건 점점 더 증폭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뉴스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총선 때 5개월간 잠행했죠. 예. 예. 그러다가 지금은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시는데 마포대교도 등장하고 외교 현장에서 외교 현장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크다. 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당시에 38 찍었을 때, 그러니까 총선 직전, 네. 투표 직전 마지막 조사에서 38이었다가 총선 끝나고 27까지 빠진 거는 11% 포인트 하락했는데 당시에 말입니다. 당시에 이 진보 중도 보수에서 보면 대통령 긍정률이 평균 38인데 진보에서 14, 중도에서 24, 보수에서 무려 70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발표된 25 찍었을 때 네. 진보에서 6 빠졌죠. 중도에서 7% 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보수에서 51 나왔어요. 19% 포인트, 거의 네. 20% 빠졌습니다. 예. 20% 포인트. 예. 이건 뭐냐? 보수층에서 빠지는 폭이 진짜 크다. 아. 보수에서 빠지니까 이게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빠진다라는 아.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여당 대표하고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도 있고 싸우고. 사실 영부인이 여당 대표와 갈등이 있는 거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건국일 처음 봐요. 영부인이 이렇게 전면 등장해가지고 정치 전면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못 견뎌 하신다라는 게 제 관측이고요. 네네. 그리고 어쩌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분들이 국민의힘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선거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예.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살려야 보수 되는 정당과 보수 지지층들은 살려야 되는 거죠. 예. 살려야 되는데 예. 아니 죽어야 살리죠. 일단 죽여야죠. 일단 죽여야 살린다. 그러니까 한번 바닥을 보게 하겠다. 어디까지 꺼지는지. 예. 한번 바닥을 쳐서 밑바닥을 보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라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지금 안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갤럽도 그렇고 지금 MBS도 그렇고 아니 계속 낮아요. 네. 낮게 들어가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내시라고 내가 여론조사에 응답해서 긍정평가한다고 잘한다고 내가 응답해야겠다.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아닙니다. 이 지금은 얘기는 혼내줘야겠다. 그렇죠.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아니, 이 메시지가 훨씬 강하다. 그렇죠. 총선 참패에서도 예. 이거 똑같네.
안 바뀌네. 안 바뀌네. 예. 아직 바닥을 못 보셨네. 아하. 그러면 보게 해주겠다. 예. 이거 아닌가? 아. 이게 아니면 이런 수치가 지금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예. 아니 연일 최저치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핵심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 이 정서가 가득하다. 김건희 여사 비호감 정사가 보수 가능하다. 성향이신 분들 중에. 근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제 국민의힘 주변 취재를 해보면 오히려 물어보세요. 도대체 뉴스토마토나 서울의 소리가 어느 정도의 그 볼륨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러는 거냐, 아니면 센 게 뭐가 있는 거냐, 좀 오히려 기자들을 좀 탐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정도의 수준인 건지. 그리고 이 동네에 가보면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쉴드 칠 재간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흐름이 정말로 바닥을 한번 다들 보고 그리고 무슨 모르겠습니다. 여당의 뭐 비대위 체제로 다시 전환된다든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뭐 내각과 관련된 어떤 조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부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있다든가 뭐 이게 있어서 와 이거 진짜 바뀌었다라고 중도 성향자이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체감을 할 때 그때의 이 흐름이 멈출 거냐 안 그러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네. 예. 그렇게 보는데 정당은 횡보했습니다. 1% 포인트니까 네. 예 사실은 이거 국정도 지금 보시면은 국정도 2% 포인트 하락이니까 전 조사 대비 아주 심하게 빠진 건 아니지만 수치 자체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 지도는 지난 조사에 27에서 아마 이게 최저치였었는데 최저치를 확인하고 1% 포인트 회복해서 28 된 거거든요. 네. 예, 이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정당 지도 문항이 너무 뒤에요. MBS가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묻죠. 그다음에 국정운영 방향성을 묻죠. 그다음에 국정 과제 평가를 4개를 묻습니다. 그죠? 네. 4개를 묻고 그다음에 정당 지도가 나와요. 마지막에. 예, 이렇게 되면 앞에 6개 문항을 통해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심판 심리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정당 지도를 물을 때는 조금 차분해진 상태에서 묻게 되면 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도 별로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아이 뭐 썩 별로고 그냥 그렇고 뭐 개혁신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네. 다들 그냥 그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27에서 28이 된 건지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27%예요. 예, 무당층이 지금 예. 27이면 상당한 규모죠. 예. 그런 건지 예. 아니면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이신 분들이 대통령 쪽에 대해서 더 강한 무거운 회초리를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